5월 30일 금요일 창원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지난 회차 광명 경주는 스타전 대상 경주가 펼쳐지다 보니까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창원 선발급으로 교차 수신이 변경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번 회차는 1로저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라인 대결이 없이 오로지 1로저 선수들만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노저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우승이 필요하고 2차 진입해도 득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착승원 다툼은 신경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득점 높은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라운드하고 4라운드는 상당히 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라운드는 류근이와 백동호의 동반 입상, 2라운드는 뭐 주강일과 김홍건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5라운드는 아무래도 김영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라운드도 정덕이가 안정감 있는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후차권, 3차권에서는 좀 변수 발생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창원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이번 편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2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이번 패서 백동호하고 류근이의 아무래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백동호입니다. 이를 류근이가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동호는 점수대가 다소 좀 어중간합니다. 뭐 2차권 진입하면 결승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득점 높은 선수들이 90점대 선수들이 2차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백동호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류근이 견제 나가는 경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류근이도 마찬가지예요. 90점대가 넘긴 합니다만 본인보다 높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류근이가 2차권 밀려났을 때는 결승까지 못살 수 있는 밖에 없는 만큼 두 선수 신경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딱히 주도력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백동호가 이래저래 힘을 쓰게 된다면 류근이가 몰고 가는 장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 뒤는 아무래도 김재훈이 쫓아 나서면서 따라 들어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동호가 힘을 써야 되는, 힘을 썼을 때 류근이가 차분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직선 추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백동호가 이래저래 힘을 써야 되는 류근이가 차분하게 백동호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추입은 문제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류근이하고 백동호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에 만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백동호가 힘을 쓰면 류근이도 최근 들어서 주춤하다가 조금씩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만큼 백동호 상대로 직선 추임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이하고 백동호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백동호도 아무래도 2차 가면 결승까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류근이도 2차 했다가 결승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서로 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홈이는 아무래도 김재훈이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홈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김재훈이기 때문에 뭐 류근이의 뒷자리 김재훈이 막혀 나가거나 백동호의 뒷자리 김재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재훈 2차권 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근이하고 김재훈이죠. 백동호하고 김재훈 정도는 차선으로는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백동호도 김재훈을 달고 때리기는 어렵다는 점, 이래저래 류근이가 백동호의 뒤를 꿰차게 된다면 직선 추입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단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재훈이 3차권에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본 선수가 강철호입니다. 일단 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류근이라든지 백동호가 아무래도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한 명이 차기로 밀려났을 때는 아무래도 강철호가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누군이나 강철을 묶어서 백동호하고 강철을 묶어서 삼복승문 김재훈으로 양분해서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류근이 백동호 김재훈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라인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백동호의 버티기냐 류근이의 직선 취입 발이냐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인데, 백동호보다는 아무래도 류건이가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2라운드입니다. 주강일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직전 회차 아들인 주정원 특별 승급에 성공하면서 우수급 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라는 점, 주강일도 점수 관리만 잘만 하면 우수 승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승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성진이 자리 잡고 주강일, 김홍건, 우종길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이 때렸을 때 끝까지 버텨내긴 버겁죠. 아무래도 김홍건도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강일이 반바퀴나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면서 김홍건 견제 나서는 견제 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강일이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뭐 김홍건 견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주강일, 김홍건의 동반 입장 쪽에 주강일, 김홍건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김홍건이 중앙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정길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게 된다면 주강일하고 우정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도권 연합에 대한 동반 입장 쪽 뭐 객관적인 기남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뭐 김성진이 때려도 어중간하고 주강일이 그렇다고 우정길을 뒤다붙이고 견주 펼쳐 나가긴 또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강일, 김홍건의 동반 입장이 매우 기대되는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주강이라고 우종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를 한다면 주강이라고 김홍건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력 발에 나가서 버텨낼 김성진, 호미 막혀 나갈 우종길인데, 주강일이 김홍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진이 끝까지 버티긴 다소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주강일, 김홍건, 우종길로 이어지는 경주권이 좀 더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뭐 김성진의 선행감만 괜찮다면 몰고서 살짝 잡아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강일, 김홍건의 동반 입장 쪽이 이번 편성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이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여동환이 직전 회차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재호가 홈이점 살려나가고 여동환 할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상엽도 희속감이 상당히 좋죠. 아무래도 이재호 여동환보다는 뭐 20살이나 더 어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재호 기껏 해봐 마크 추입밖에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여동환이 힘을 쓰고 이상엽이 몰고 가고 이재호하고 김덕찬이 쫓아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동환이 때렸을 때 아무래도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직선에서 좀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손재와 전략적인 연합, 손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이재우도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상엽과 이재우의 동반 입장 쪽이 아마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엽과 이재우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상엽 입장에서는 여동안을 철저하게 하려 나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간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동안의 선행감만 괜찮다면 이상엽이 몰고 와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전에 봐서는 여동안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의 직선 추입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상엽과 이재호의 동반 입장 쪽에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동안이 힘을 쓰고 이상엽이 몰고 와서 승리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요, 여동안이 힘을 써요. 최우선을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상엽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동안이 그대로 버텨내게 된다면 여동안하고 이재우라든지 여동안하고 김덕찬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동안의 부진만에 한번 노려봐야죠. 여동안하고 이재우입니다. 여동안하고 김덕찬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전 회차 2주 전 여동안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상엽이 아무래도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재우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상엽과 이재우 동반 입장 쪽이 단 복싱 중심, 여동안 버티기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들 한다면요, 이상엽, 이재우, 여동안을 묶어 나가신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동안이 버텨내지 못하게 된다면 김덕찬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리들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여동안하고 김덕찬을 묶어서도 좀 공격적으로 3복승은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동안이 힘을 써서 버텨내긴 다소 좀 2주 전 몸 상태 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몸을 끌어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동안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상엽, 이재호의 동반 입장 쪽이
단 복승으로 중심을 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 선발급 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졌습니다. 손진철이 올 시즌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월평팀 노조로 노조로 전환하면서 노조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득점은 조동우가 앞서 나가고 있죠. 박인찬도 몸 상태가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동우가 과연 손진철 인정할지, 손진철이 과연 부상 전에 몸 상태를 얼마만큼 회복해 놨을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조동우가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손진철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손진철의 저력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준이 연대고 박인찬이 연대요. 아무래도 두 선수의 전략적 연합. 조동우는 2차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점수대입니다. 하지만 손진철이 2차 가면 결승 못 가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의 자연스러운 연합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손진철의 노련함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습니다. 손진철하고 조동우의 동반 입장 쪽에 손진철하고 조동우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인찬도 최근 들어서 빠르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동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진철 견제 나가기 위해서 박인찬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손진철은 지역 선배 박인찬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의 중심이 조동우로 팔려 나갈지 손진철로 팔려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선수 한 명이 밀려나고 박인찬이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배당 메리트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동우하고 박인찬이죠. 손진철하고 박인찬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 면에서는 손진철하고 조동우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손진철, 조동우, 박인찬으로 이어지는 3복승 경주권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조가 때렸을 때는 박인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인찬 2조화를 묶어서 손진철이나 조동우로 양분해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주아가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부상 후 출전하고 있는 손진철이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동훈이냐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손진철의 선전 가능성 쪽에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5라운드입니다.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영진이긴 합니다만은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진이, 하지만 마크 됐을 때는 잘 쫓아 나설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주드럭까지 발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희준의 선행을 상대로 김영진이 몰고 갔을 때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박희준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박희준이 힘을 쓰게 된다면 노성현과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진 직선 추입보다는 아무래도 박희준의 버티기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준하고 김영진의 동반 입상,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희준이 넘어서게 된다면 노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진이 아무래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영규라든지 아무래도 권문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희준의 뒷자리에는 지역 선배 노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영진이 넘어서게 된다면 권문석이라든지 김영진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영규와 동반 입상을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기 박희준이냐,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김영진이냐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희준의 선정 가능성 쪽을 좀 더 우선해보고 싶은, 아무래도 노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노성현과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김영진을 중심으로 권영민, 김영진을 중심으로 김영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박희준하고 김영진을 묶는 3복승 견주권이 단연 돋보이죠. 노성현과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영규도 받아가면 충분히 3차권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3차권에서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준하고 김영진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배당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수급 6라운드입니다. 쉽게 짜진 편성 배정받은 정덕이가 아무래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정덕이 과연 정춘현과 신익희 중에서 누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춘현이 최근 들어서 몸이 바짝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덕이 입장에서는 정춘현, 신익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춘현이 호흡과 막혀 나가는 데 있어서 신익희 상대로 직선 추입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정덕이 정춘현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 정덕의 뒷자리를 신익희가 일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덕이하고 신익희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정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야 아무래도 투지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춘현이 발주대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덕이 정춘현 쪽에 정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정덕이 신익희를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은우가 이런 편성에서는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춘현하고 연합도 가능하고 신익희와도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란 점, 추입형 정춘현, 신익희 둘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된다면 신익희가 받아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차권에서 신익희 선전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정덕이 인정하고 쉽게 짜졌습니다.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어요. 정춘현의 마크냐 신익희의 마크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춘현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했습니다만, 3라운드하고 4라운드는 사도 좀 접전 양상 경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